요즘 팔란티어 정말 이름 많이 들리죠.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기술업계에서도 주목받는데 근데 막상 그래서 정확히 뭐 하는 데냐 물으면 딱 부러지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베일에 쌓인 것처럼요. 오늘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 특히 그 빅데이터 닥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이 회사가 그냥 데이터 분석 솔루션 파는 곳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오히려 기업을 위한 운영체제 OS를 만든다는 말처럼 기업 운영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기술이나 솔루션 판매, 그 이전에 문제 정의에 있다는 점. 팔란티어는 고객한테 가서 그래서 해결하려는 진짜 문제가 뭔가요? 이걸 먼저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순히 툴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조직 구조 자체를 건드리려고 해요.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우리 솔루션 진짜 좋아요.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정반대네요. 그 두산 인프라코어 사례가 딱 대표적인 것 같아요. 데이터 통합 회의하는데 데이터 통합을 도대체 왜 하시려는 거죠? 이 질문 하나의 회의가 그냥 멈췄다니. 어휴. 네, 그렇죠. 얼마나 본질에 파고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솔루션에 문제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정의된 문제로부터 솔루션을 빈 도화지에 새로 그려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객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 조직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시도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 자동차 비율을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현대폰이 그거 계속 개선하면 렉서스 같은 좋은 내연기관 차가 될 수는 있지만 판 자체를 바꾸면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 되고 뭐 더 나아가면 로보택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비유잖아요.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아예 패러다임 전환을 노린다.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팔란티어는 그 후자를 지향하는 거죠. 부분적인 개선, 그러니까 모듈화 이런 식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조직 전체가 돌아가는 방식, 즉 패러다임을 바꿔야 진짜 혁신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이에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외부 솔루션을 도입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좀 더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기존 조직의 그 관성 때문에 솔루션이 오히려 변형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기술적인 핵심 중 하나가 온톨로지라고 들었어요. 데이터를 무슨 레고 블록처럼 만들어서 IT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이해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게 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조직의 벽을 허무는 건가요? 네. 온톨로지라는 게 데이터를 그냥 모이는 걸 넘어서요. 각각의 데이터 조각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데이터 간의 관계를 딱 정해주는 개념입니다. 이걸 통해서 IT 부서랑 현업부서 간의 벽, 이걸 이제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구매팀이랑 생산팀처럼 서로 다른 부서 간의 벽, 즉 수평 통합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수평 통합까지?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예를 들면 생산 라인에서 지연이 예측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요. 이게 실시간으로 구매팀에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매팀은 그걸 보고 재고나 구매 계획을 바로바로 조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핵심을 실시간 피드백하고 데이터가 특정 부서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 데이터의 민주화죠. 이론 정문은 좋은데요. 근데 실제 조직을 바꾸는 건 엄청난 저항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변화가 어렵다는 군대 조직, 그 조직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정말 좀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가 좀 입증됐다는 평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막 분산된 기존 군대에서는요. 당장 쓸 수 있는 탱크 하나 찾는데도 며칠씩 걸릴 수가 있대요. 근데 팔란티어 시스템 하에서는 마치 게임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실시간으로 전장의 모든 자산을 파악하고 지휘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와, 스타크래프트 비유라니 확 와닿네요. 네, 이게 팔란티어가 정말로 조직의 근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AI가 모든 기업의 화두잖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AI 도입 이전에 데이터 통합이랑 문제 정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이게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에 실패하는 이유랑 딱 연결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뭔지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한 데이터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면 AI는 사실상 쓸모가 없거든요.
팔란티어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데이터 통합, 명확한 문제 정의, 이걸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주행 같은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의 자율주행이요? 네, AI가 대부분의 운영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사람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나 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개입하는 단계, 거기까지 구상하는 거죠. 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팔란티어는 그냥 기술 회사가 아니라 거의 뭐 기업 운영 철학 자체를 바꾸려는 컨설팅 회사 같다는 생각들 드네요. 문제 정의에서 시작해서 조직 전체를 유기적으로 엮고 결국에는 자율운영까지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그렇죠.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바로 가짜 노동의 문제인데요. 가짜 노동이요? 네. 시스템이 이렇게 효율화되고 모든 업무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면요. 사실상 조직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별로 기여하지 않는데 그냥 관성적으로 반복되던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보고를 위한 보고라던가 그냥 일하는 척하는 시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거죠. 아, 정말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일 혹은 우리 조직의 수많은 업무 중에서 진짜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AI나 팔란티어 같은 시스템이 확산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거나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